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영 잡수입니다. 오늘은 체류 시간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체류 시간 얘기는 벌써 여러 번 했죠. 왜 이렇게 여러 번 할까요? 블로그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구글 상위 노출하고 계신 분들은 구글 노출에서 중요한 게 체류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체류 시간입니다. 물론 키워드 선정을 잘해야 돼요. 키워드 선정을 잘 하시면 갑자기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1등을 할 수 있는데 키워드 찾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 또 그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데이터가 계속 쌓여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 선정은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다들 중요하게 여기실 거고, 체류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쓴 글들 중에서도 체류 시간이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어떤 글들은 체류 시간이 얼마 안 되거나 거의 보지도 않고 나가는 글들이 있습니다. 체류 시간이 높은 글의 특징은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누가?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맨 윗부분에 더 오래 머물러 있고 혹은 중간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머물러 있어서 체류 시간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글을 보고 사진을 보고 지식을 체득하는 시간은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보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각 페이지나 사진마다 보는 시간은 짧고 비슷하기 때문에 얼마나 끝까지 다 보는지가 중요해요. 10,000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2,000명만 끝까지 다 보고 나중에 8,000명은 처음에만 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중간부터 아래까지는 2,000명만 본 거고 8,000명은 첫 문단이나 두 번째 문단까지만 보고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각 부분을 보는 시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체류 시간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SEO에서는 좋은 문서로 판단을 하지 않아서 상위에 노출된 글들도 밑으로 내리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모두가 본 글이면 밑에 있던 글들도 위로 당겨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100%예요. 제가 그래서 글을 잘 쓰라고 그동안 글쓰기에 대해서 몇 번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쓴 글인데요. 이거 제가 작정하고 쓴 건데 붉은색이 100%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갑니다. 페이지를 쭉 내려볼게요. 어디까지 붉은색인지 보세요. 붉은색은 들어온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올려보시면 아직 붉은색이죠. 아직도 붉은색이에요. 조금 옅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죠. 아직도 붉은색. 이렇게 긴 글이에요. 사진도 없어요. 그냥 글만 있는데 계속 붉은색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맨 밑에 카테고리 다른 글, 광고도 있습니다. 광고 2개 들어가 있는데 붉은색, 끝까지 붉은색입니다. 대단하죠? 네, 이런 글을 쓰시면 구글 상위로 무조건 올라가요. 100%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붉은색이죠. 근데 한 문단 지나자마자 주황색 빛깔이 나더니 광고 즈음에는 2개 붙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노란색도 희미해지고 사진을 지나고 나니까 연두색 쪽으로 갑니다. 연두색으로 가서 밑에 광고가 나오고 마무리 문장 쪽에서는 초록색으로 짙어지다가 이제는 파란색으로 가죠. 파란색 부분은 11.97%만 본 겁니다. 1000명 들어왔는데 100명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밑에 광고랑 뭐 이런 것들은 보라색 부분은 3.42%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면 하단에 광고를 넣어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글 있잖아요. 이 글을 이렇게 쓰시면 제일 밑에 하단에 광고를 넣어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광고는 하단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글이 구려가지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글이 정말 좋으면 상단, 중간, 하단 다 클릭률이나 수익률이 비슷해집니다. 자, 그럼 이 글하고 이 글의 차이는 뭘까요? 네,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2가지. 첫 번째,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 검색자에게 얼마나 관여된 내용인지. 또 하나는 얼마나 글을 잘 썼는가입니다. 글을 잘 썼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얼마나 필요한 내용만 들어있는가, 얼마나 쓸데없는 내용이 없는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먼저 관여도 얼마나 검색자와 심각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거는 키워드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얼마나 필요한 내용만 들어있는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필요 없는 내용을 잘 제거했는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체류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만들 수 있는 진짜 핵심은 필요한 내용을 잘 제거하는 겁니다. 넣는 것보다.
그런 일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최종 원고를 작성하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대학교 가시면 3학년부터는 보통 세미나 수업을 하잖아요. 세미나 하실 때 발표 수업 준비했던 거 좀 기억나십니까? 그때 10분을 하든 15분을 하든 5분을 하든 발표 준비를 하죠. 그때 어떻게 준비하는 스타일이셨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분간 발표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실 때 10분짜리 말만 준비하시나요? 그래서 나가시고 딱 하고 내려오십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표정이 안 좋아요. 졸립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 기본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분이 저보고 무슨 교양 얘기하셨는데, 기본은 내가 아는 지식의 아주 일부만 축약해서 전달했을 때 집중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스팅 하실 때 1000자를 쓴다고 하시죠. 내가 원래 이것과 관련해서 잡다한 걸 다 넣었을 때 쓸 수 있는 글은 예를 들어서 3000자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사양 잡스 영상은 10분 정도로 대충 마치거든요. 10분 정도의 내용을 제공하는데 10분짜리 내용밖에 몰라서 10분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주제 만들어 놓고 구독자 고려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말하면요, 이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1시간 정도, 60분이죠. 60분 정도의 내용은 말할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축약하고 다 자르고 편집하고 다 컷을 해야 10분 정도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 필요한 말만, 핵심만 말해 주는구나.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사양 잡스 동영상 내용은 좀 봐야지.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 1분이면 할 수 있는 말을 왜 이렇게 질질 끌어서 늘려서 말해? 이러시면 제 채널은 구독자 수가 늘지도 않고 댓글에 저에 대한 불만 섞인 소리가 많이 나오겠죠. 물론 제가 항상 60분을 녹음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시간 맞춰서 녹음을 하는데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이나 준비한 내용은 5배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아무리 길게 하고 싶어도, 영상을 길게 찍으면 광고도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길게 넣고 싶어도 그 욕심을 버리고 다 잘라내고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것만 드려야 집중도가 높고 시청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포스팅 하실 때요, 정말 체류 시간, 사람들 끝까지 보게 하고 싶으시면 필요 없는 글은 다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자 정도를 글을 쓸 수 있다고 치시면 실제로 잡다한 것까지 다 넣으시다 보면 3000자 이상은 쓰실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글을 쓰세요. 포스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2000자 정도 나왔다고 하시죠. 글자 수 셀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글을 썼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죠.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서 글들을 지워 나가셔야 돼요. 포스팅을 한번 보세요. 빨리 발행을 해서 결과를 보고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기 전에, 지금까지도 블로그 글 50개, 100개, 200개 썼는데 효과 없으셨잖아요. 구글 상단으로 안 끌어올려져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과정을 안 거치셔서 그런 거예요. 2000자를 쓰셨으면 글을 다시 보시고 이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나에게 전혀 애정이 없는 검색자가 들어왔을 때 아, 왜 이렇게 필요한 내용이 없어? 이렇게 느껴지는 내용은 지우세요. 지워서 예를 들어서 1500자가 됐다 하셨잖아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고 정말로 블로그로 꾸준히 연금형 애드센스 수익을 얻고 싶으면 다시 보세요. 또 지우십시오. 계속 지우세요. 계속 지우고 나서 남은 글자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게 뭐 예를 들어서 500자 혹은 800자 정도만 되더라도 그 정도 내용이 남아야 체류 시간이 높은 겁니다. 근데 그럼 너무 짧게 느껴지잖아요. 난 더 길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를 더 하셔야죠. 그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셔서 꼭 넣어야 될 내용을 찾으셔야 되는 거지. 이 포스팅에 필요도 없는 내용을 넣어서 글자 수 늘려봤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됩니다. 그러면 구글 상위에 잘 못 올라가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고생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쓰시면 안 돼요. 고객센터처럼 딱딱하게, 혹은 정부기관에 있는 글처럼 마치 정보 전달이 다인 것처럼 매트하게 쓰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블로그 포스팅을 하지만 표현도 잘 쓰시고 색깔도 넣으실 수 있고 그림도 넣으시지만 글자 수를 늘리려고 혹시 들어간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글자 수가 막 이슈가 됐을 때처럼 그런 개념들은 꼭 절대 적용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건 다 지우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검색자가 다 보는 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글 있잖아요. 그 글이 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광고도 많이 안 달려 있었죠. 수익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은 체류 시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방법, 그리고 거의 100%에 가까운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블로그를 하시다 보면
거부감이 생기게 하는 몇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짧은 글, 또 하나 빨리 발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 갖고 하셔서 성과가 없으셨다면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전 방식들은 버리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